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 행복한 마음으로요,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요. 많은 분들이, 나 나르시스트한테 당했어요. 진짜 나르시스트 너무 싫어.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요. 네, 일단 크게 보면 B군 성격장애로 진단합니다. 자기성 성격장애. 자기를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 자, 자기를 좋아하는 거요. 자기를 존중하는 거는 자존감의 기틀이 되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어떤 그 목표,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나는 이걸 견뎌낼 수 있어, 난 이겨낼 수 있어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이 사실은 자기 애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없는 게 더 문제가 됩니다. 현대인들이 막 치열하게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를 놓쳐요. 그러면은 이 자기애가 아예 발동이 안 될 경우에는 정말로 깊은 우울증, 무기력 뭐 이런 걸로 빠지게 돼요. 그러면 살아갈 그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애는 너무 소중한데 이 자기애가 과장되거나 또는 이 타인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자기 자신을 그 과장된 자기애가 자기 자신을 괴롭힐 때 이것이 병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주변에 우리 많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사실은 이 나르시스트적인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언제든지 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범주의 문제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인간들은 따로 있어. 나는 절대 아니야. 제가 그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다 보면 우리도 나르시스트, 타인한테 피해를 끼치고 자기 자신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나르시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나르시스트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멋진 청년이 자기 모습을 호수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반해서 계속 쳐다보다가 그 호수에 빠져들어가서 결국 꽃이 폈다. 그것이 수선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알고 계세요. 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갈아버리고 망가뜨려버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타인들한테 많은 피해를 끼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애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탁월함에 대해서 그 최고의 가치로 봅니다. 경쟁심이 되게 강해요. 근데 이 탁월함, 경쟁심은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옛날부터 이야기했었습니다. 탁월함은 선이고 탁월함은 아름다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탁월함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선, 오름이 발현되고 결국 그 탁월함의 결과로는 아름다움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정말 건강한 나르시스트들이 많다면 분명히 이 사회는 더 멋지고 더 건강한 사회가 될 텐데 이것이 병적인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발현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롯데타워 같은 건물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아름답죠. 우리가 그것을 탁월함, 그리고 탁월함이 곧 선이 곧 아름다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이 말이 다 100%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탁월함을 추구하고 또 내 자신이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타인과의 관계 형성,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만 않으면 이것은 아주 좋은 감정이고 그것의 근본적인 힘은 자기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누구나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빠질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유병률은 100명 중에 1명, 1%입니다. 소시오패스보다 적어요. 그죠? 그런데 피해는 오히려 더 많이 받아요. 왜요? 이거는 1대 다로 피해를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탁월한
오너를 가진 회사. 근데 직원이 200명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탁월하고 자기애성 그 성격 장애를 갖고 있고 나르시스트적 성격 장애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독창적이고 탁월한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자신의 그 어떤 가치를 위해서 도구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 그죠? 테슬라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도구화돼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소시오패스들은 1대1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꾼이니까 실제로는 사기를 치려고 하니까 1대1로 해서 어떤 세뇌시키고 그 다음에 착취하고 이러는데 이들은 갑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이런 경우에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꼭 오너가 아니더라도 부장이 그럴 수 있고 과장이 그럴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자신도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가 체크하는 방법은 9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댁에서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자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되게 지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모습보다는 자기가 더 위대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이것도 적당하면 괜찮죠.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해서 타인과의 마찰이 있고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한한 성공, 탁월함, 권력, 아름다움, 사랑도 이상적인 거예요. 이런 거에 공상과 망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거 있잖아요. 반복되는 거, 이런 거 별로예요. 이거는 내게 아니야. 그리고 이건 행복이 아니야. 진짜 행복은 롤스로이스를 타고 정말 펜트하우스에 살고 리조트에서 나는 휴가를 막 한 달씩 보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이 어때요? 불행하죠. 실제로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지들은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멘탈이 생각보다 유리 멘탈입니다. 정말 그래서 잘 깨집니다. 저의 내담자 중에서도 이런 분들 많으세요. 사회적으로 좀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인정받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추앙받고 싶어하는 거 추앙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꾸준하지 않으니까 또 경쟁자들이 있으니까 계속 이 멘탈이 깨져서 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해서 그거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식당 같은 데 가서도 그냥 차례를 못 기다리죠. 아, 내가 뭐 좀 잘 나가는 사람인데 뭐 나한테 서비스도 주고 사장님 와서 인사도 좀 해야 되고 기왕에 음식도 내가 좀 빨리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그 작은 행동들이 타인들한테 피해를 많이 끼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과도한 찬사, 그 다음에 칭찬, 추앙 이런 감정들을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을이 갑한테 하는 거잖아요. 맞죠? 사람이 신한테 하는 거잖아요. 추앙, 존경, 맞죠? 찬사. 연예인들이 일반 대중들한테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을 하대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거 못 고칩니다. 네, 저도 상담을 해보고 그러면 이상하게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내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야. 더 큰 게 필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30평 아파트를 사는데 그것도 행복이 아니래요. 자기는 80평 아파트, 100평 아파트에 살아야 된대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예요, 사실은요. 계속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정말 행복하려고 그러면 이 이상한 선민의식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좀 버리세요. 그리고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지금 있는 거 30평이든 20평이든 그것이 자가든 전세든 내가 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그럼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자꾸 내가 특별하니까 나는 정말 사람들이 막 다 부러워할 만한 무엇인가를 갖추고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로워요.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이죠. 착취적 관계. 그러니까 수평적 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갑을 관계로 해서 자신의 어떤 명성과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소시오패스랑 다른 거는, 소시오패스는 전방위적으로 하는데 이 나르시스트들은 그 영역에서만 그 착취적 행동을 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인의 감정이나 욕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욕구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돼요. 일반적으로 훈시하는 거고요. 일방적으로 그냥 자신의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 경쟁의식이 되게 많아서 타인을 질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뭘 해도 불안해요. 그리고 화가 납니다, 잘. 그리고 또 타인이 나를 질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일을 한 건데 비슷한 업종에서 그 사람도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날 질투하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행복감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거만하고 또 방자한 행동, 그런 태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줄 서는 거 싫지.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나 서비스 안주 같은 거 받아야 되고, 사장이 와서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그러면 내가 역시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나르시스트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외연형과 내연형이요. 외연형은 대표적으로 갑질입니다. 그리고 내연형은 히스테리입니다. 하는 짓이 달라요. 그러면 오늘은 이 외연형을 좀 중심적으로 알아볼게요. 우리가 많이 피해를 받는, 부장이 될 수도 있고 과장이 될 수도 있고 이사가 될 수도 있고 오너, 대표가 될 수도 있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는 이 외연형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자, 갑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네. 자, 그 사람들은 과도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나폴레옹, 나를 따르라. 맞죠? 나는 관대하다. 막 이런 식이요. 뭘 관대하고 뭘 따로. 잘못된 산인데. 네. 자, 그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다. 그 다음 선택받은 사람이다. 선민의식. 네, 이거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하시면서 이상한 선민의식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걸으십시오. 회사에 면접 보러 갔는데 오너가 이런다 그러면 네 이러고 가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항상 이 사람들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모임 같은데, 작은 모임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안 돼. 그러니 뭐 일을 할 때는 오죽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자기 중심으로 뭐든지, 그리고 질투하고,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뒷말하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이나 모임을 또 해체시키려고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관심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과장된 행동들을 자꾸 해요. 왜? 내가 중심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일부러 그냥 편안하게 입고 가도 되는데 막 머리를 막 여성분들 같으면 막 파마를 막 요란하게 하고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분위기에 안 맞게 막 보석을 다 갖추고 가고, 남성들 같으면은 막 일부러 막 그 명품 막 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차키 같은 거 탁 올려놓고 이럴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이 갑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능력 그리고 성취를 과도하게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타인들의 어떤 진짜 노력이나 성과는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 것만 막 위대하다고 합니다. 네, 진짜 나니까 이 정도 한 거야. 봐봐, 막 이러죠. 네. 그 다음에 성공, 권력, 외모 이런 거를 평가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런 걸로 격을 나눕니다. 이 순위를 나눠요. 그래서 이 자기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 못 미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 다음에 천대시하죠. 주변에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차는 꼭 수입차를 타야 되고, 집은 꼭 40평 이상 살아야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모임에 30평대, 뭐 20평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왔다. 아니면 뭐
계약 같으면 야 그래도 서울 안에 4년제는 나와야지 이랬는데 뭐 그 모임에서 뭐 2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왔다 이랬을 때 그 사람은 아예 상대하고 안 하고 또 천대시하고 이럴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지 메이킹을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으로 봤을 때 카리스마 아니면 매력 이런 거를 잘 포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셨을 때 나르시스트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요 언제나 자기 관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부럽기도 하고 배울 점이기도 한데 이런 거를 좀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추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르시스트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해요. 맞죠? 왜냐면 갑과 을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수준을 나누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친밀 관계가 잘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은 외로워요. 외로우면서 계속 자기 암시를 하죠. 뭐라고? 아유 하등한 것들, 한심한 것들, 쟤들이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상대를 무시하고 본인은 아프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이 추앙받기 위해서,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타인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인정하는 대상입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어떤 기준에 맞는 재력, 명성, 그 다음에 성과 이런 거를 가진 사람들인데요 이럴 때는 의외로 순수해요. 이런 모임에서는 또 여기서는 자기 자신도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단히 유순하고 그 다음에 예의가 바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때 또 해맑을 수도 있어요. 아이처럼.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용할 수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도구로 활용할 대상으로 평가하는 대상이 있어요. 이거는 갑과 을의 관계로 설정됐을 때 그렇죠. 또 자신을 추앙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좀 제3자죠. 그래서 내가 만든 노래에 환호하는 대중들, 내가 만든 핸드폰에 밤새 줄을 서서 사가지고 가는 고객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요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경쟁하고, 그죠? 또 나와 나를 인정하지 않는 대상들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무시의 대상입니다. 상대 안 합니다. 저것들은 사람 아니야, 아우 냅둬, 믿고 걸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는 이런 태도로 인해서 이 사람 자체가 결국 외로워지고 사람을 도구화시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병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나와 다른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이런 성향들을 조금씩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의 자기애가 타인들과의 관계, 나를 아프게 하진 않는가를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까지 우리 좀 알아보자고요. 원인은 이 아동기 때 지나치게 애지중지 키운, 요즘들 많이 그러잖아요. 자식이 좀 적고 하나, 둘 이러다 보니까 이 나르시스트들을 양산을 많이 하죠, 지금요. 각 가정에서. 또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서울 시내 보면 지금 다 아파트 가격이 다 10억 이상 넘어가는데 다 공주 왕자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집밖에 모르죠. 네, 그리고 다 부모들이 경쟁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는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범죄에 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랑과 칭찬에 좀 인색하게 키우는 경우에 이 나르시스트 성향을 갖는 아동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아이들이요. 근데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과장된 행동들을 하죠. 왜냐면 칭찬과 이 인정이 약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인색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더 과장되게 자기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르시스트가 되는 거죠. 또 이 부모가
계속 경쟁시킵니다. 남과. 뭐 엄친 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키우면은 얘가 나르시스트가 됩니다. 왜? 삶을 그냥 경쟁으로만 봐요. 그냥 편안하게 동료, 편안하게 친밀관계, 이걸 잘 못 만들어요. 네. 그리고 부모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 그러니까 결과만 인정하는 경우에 아이들은 나르시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아이가 부끄러움, 또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부모가 외면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는요, 이 아이는 자기 자신만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장된 자기상을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나르시스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는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좀 자유롭게 놔두다가 위기 상황, 그러니까 정말로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서 왕따라든지 아니면 그 불합리한 경우에 이 부모가 좀 개입을 해서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이 아이들이 건전한 자기를 만들 수 있는, 자기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모든 심리적 문제의 원인이 되죠. 방임과 학대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의 양육 상태는 분명히 아이들을 나르시스트로 만들 수 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자, 자기애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애를 바탕으로 해서 탁월함, 경쟁의식 나쁜 거 아닙니다. 대신에 건강한 자기애를 가져서 정말 멋진 그런 사회인, 멋진 인간이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덕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그리고 병적인 자기애는 타인을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자기 자신을 아프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자기애, 건전한 자존감을 통해서 멋지게 행복을 느끼시고 멋지게 생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